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개인 회생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실제로 개인 회생 절차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채권자이시던 채무자이시던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윤진일 변호사님 모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진의 윤진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어제는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렇게 세 가지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개인 회생 절차에 좀 집중을 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인 회생 절차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은 자기가 꾼 돈을 다 못 갚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건데요. 네네네. 네, 지급불능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조만간 지급불능될 염려가 있는 사람이 결국 하는 건데 네. 그런 채무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소득, 그러니까 급여 소득이든 영업 소득이든 상관없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가 예. 제한이 있는 게 10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만약에 담보부 채무라 그러죠. 우리가 왜 근저당권 설정하고 빚을 꾸는 거. 예. 그런 경우에는 15억 원까지. 근데 이제 담보부 채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은 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지 개인 회생이 가능하고 네. 만약에 10억 원이 넘어가면은 일반 회생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좀 복잡해집니다. 더 많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채권자들이 집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개인 회생은 그냥 법원이 바로 예.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직권 면책이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회생 가면은 이제 협의 면책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제일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회생 절차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그 처분 권한을 다 이전돼 버려요. 재산에 대해서요. 네. 네네. 채무자는 노터치가 되고 네. 파산관제인이 다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네. 개인 회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채무자가 다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는데 네.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예.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된다는 거죠. 3년이나 5년의 기간 동안 네네. 매월 변제액이 있잖아요. 예. 그럼 총 36번을 변제하든 60번을 변제하든 해야 될 텐데 변제금의 총액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매월 변제해야 될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서는 회생 절차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변제 금액이 엄청 커진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예.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제 계약을 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은 좀 아니지만 네. 부동산이 막 급격히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팔기는 아까우니까 네. 3년 내에서 그러니까 1년이나 주로 2년까지 이제 가능할 텐데 나중에 팔겠다. 그래서 그걸로 갚겠다는 그런 변제 계획 그 플랜을 짤 수가 있죠. 네. 그것도 3년에서 5년 안에 처분해서 변제하는 데 들어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명의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건 아니지만 가족이 갖고 있는 그것도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줍니까? 원칙적으로는 영향이 없죠. 네. 그리고 없어야 되죠.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 명의면은 그 사람 재산으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네.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회생위원이란 분들이 선임이 되는데 네네. 그런 분이 조사를 좀 해요. 조사하다가 보면은 명의는 자식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명의 신탁이라 그러죠. 예. 이름만 자식 이름으로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이 채무자 재산 같다. 그러거나 아니면 최근에 명의가 변경됐어요. 네네.
이제 개인 신청하기 뭐 직전에 채무자가 뭐 그 명의를 배우자나 부모님 앞으로 해두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이 되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서 채무자 재산이다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2분의 1 지분 관련돼서 공동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이런 또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종래에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예.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부부 별산제라 그래가지고 부부도 원래는 각자 재산 그렇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그런 걸 없앴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부인권이라 그러거든요. 예. 막판에 처분하는 거를 부인한다. 그 처분한 행위를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부인권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재산 같은 거 외에는 배우자 명의를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그걸 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현재는 아니거든요. 예, 법적 구속력이 아직 없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그거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는 예. 준칙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시군요. 자, 이제 뭐 개인회생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진행 중에, 그러니까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소득이 끊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생 절차도 그냥 같이 멈추는 겁니까? 그 소득이 끊기면은 만약에 단기간에 끊기면은 뭐 문제 없겠죠. 좀 늦게 내도 그거는 단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3달? 3달 정도까지는 예, 어떻게 그 복구가 정도는- 가능합니까? 예. 함부로 법원에서 막 폐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좀 기다려줍니다. 네네. 그리고 먼저 예고도 해줘요. 음. 이렇게 계속 안 내시면은 폐지됩니다라고. 네네네. 그때 좀 일정 기간 가능한데 예. 이게 도저히 길어져 가지고 근데 계속 못 갚겠다는 상황이 오면은 예. 그러면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뭐 늘 기간도 그렇고 금액 조정도 되고요. 아니 만약에 뭐 가족이 예. 누구 하나 너무 이제 뭐 불치병에 걸렸다. 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금액도 줄이든가 기간을 늘리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다시 또 뭐 회생 절차 처음에 인가받을 때처럼 또 확인을 받는 절차가 다 진행이 되겠네요. 그게 채권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법원에서. 네네. 이 사람이 이렇다는데 해줘도 됩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제 해주죠, 일반적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재량으로 해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채권자들은 뭐 항상 이의가 있을 수밖에 또 없으니까 네네네. 사정이 너무 딱하면 법원이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예. 그런 조정조차도 힘들다, 이 사람은. 예.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별 면책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상태지만 이제 지금 바로 면책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갚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 당시에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1억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갚은 변제금이 1억은 넘어야 돼요. 특별 변책이 가능하려면. 예. 그런 제한이 있는데 아까 1억을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지 재산이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뭐 한 1, 2년이면 갚으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바로 특별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의 고려 사항들이 있군요. 예. 자, 급여 소득자가 아닌 개인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은 네네.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든 무슨 소득이든 영업 소득이든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액보다 적고 또 5년간 변제하는 가용소득 합계액 금액이 이제 본인 재산의 합계액보다 이제 많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변제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것만큼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변제하는 이 변제 안에 3년, 5년 안에 3년에서 5년 안에 다 변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개인회생 절차에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셔서 실제 사례와 관련된 적용 사례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